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요, 남부지방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남마돌이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며칠 태풍 소식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군요. 집 안 사요. 부동산 심리 역대급 한파다. 자, 요즘에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 많은데요. 그거보다도요, 거래 자체가 없답니다.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기도 하고요. 사는 사람은 더 드물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서울의 경우 9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했습니다. 얼마냐면요, 아래쪽에 있는데 89.4입니다. 이거 보실 때요,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일 넘으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고, 100 아래면 가격도 내리고 거래량도 아래로 가고, 이건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리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기사로 썼는데요. 불법 파업 부추기는 거대 야당의 폭주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 발의 내용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같이 가고 있죠.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사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지금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또 방치된 스토킹, 참극을 불렀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서울 신당역 영무원 살해 용의자 영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직장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했는데 결국에는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 선고, 1심 재판 선고 받기 전날 범행입니다.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지구가 주주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구가 주주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친환경 제품 뭐 이런 걸로 좀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요, 이 4조 원짜리 회사 통째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위대한 기부라고 돼 있는데요. 좀 더 보죠. 파타고니아 창업주 쉬나드 회장입니다. 나이 80이 넘었죠.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일가 지분 100%를 친환경단체 등에 양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너무 잘 돼서 가치가 뛰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지구에 희망이 있다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인연이 있어요. 주한미군으로 왔거든요, 과거에. 뭐 아무튼 이런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의 모습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노란 봉투법.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기사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법안 얘기입니다. 노란 봉투법,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노란 봉투법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요, 이거 위헌 소지 있는데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거 안 됩니다, 반대 목소리 내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주당 46, 정의당 6명 등 56명이 발의를 했어요.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반발, 재계는 우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난항 예상된다.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우선요, 이 노란 봉투법 이게 뭔지 설명부터 좀 드리죠. 화면 보시죠. 자, 원래 명칭은 노란 봉투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인 명칭인데 원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자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쉽게 말하면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명칭이 붙었는가? 과거입니다. 벌써 한참 됐죠. 과거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했다. 당시도 어떤 파업 문제, 뭐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서 보냈는데 여기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다.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 단점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과제, 특히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 면책을 해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 이 공동체를. 자, 이미 국회에는요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가 돼 있고요. 추가로 또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된 건데 주요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 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폭력 파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 이거는 손해배상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빼고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측은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불법 파업인데도 손해배상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주장들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사안으로 둔 파업의 경우 이거 역시 정당한 쟁의로 규정한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리의 경우. 이거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어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이 안 되지만 이것도 쟁의 대상이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법 적용 대상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뭔가 쟁의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다 관련돼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내용의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뭐 확연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전해드리죠. 첫 번째 보시죠. 노란봉투법 통과 때 노조가 공장 정부에도 책임 못 물는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정부에도 이거 책임 못 물다. 아까 소개해드린 첫 번째 내용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배소 제한 이런 거 유례 찾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 목소리 좀 강하게 담고 있죠.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노동자들 손배 폭탄에 고통받고 있다. 조속히 법 개정 필요하다. 이거는 약간 이 앞선 기사하고는 시각이 다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권 보장에 왜냐하면 법안 내용이 어떤 쟁의 대상 권한을 좀 늘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요. 여야 정당 소속이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의견 들어보죠. 우선요. 윤창현 의원님과 임혜자 전 행정관께 똑같은 질문 드리는데 먼저 윤창현 의원님. 이 법안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의견 주시고요.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뭐 당연히 반대고요. 예. 예. 무단횡단하면 과태료를 낸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제하는데 예. 무단횡단은 잘못된 행위인데 과태료가 제로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행위면은 과태료를 제대로 물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된 거면 아예 저 불법에서 제외를 하든지 불법이라 목록에다가 잘못된 행위의 목록에다 넣어놓고 예.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제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는 엄연히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갖고 왜 배상을 못하게 하냐. 못하게 이 하냐.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예. 거기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법 스스로 모순이 돼 버린다. 그래서 도대체 잘하는 거면은 아예 다 풀어버리고 잘못한 거면은 예. 막고 이렇게 좀 분명하게 정해야지. 저렇게 어정쩡하게 해놓고서 그러면은 결국 어정쩡한 상태에서 저 폭력과 파괴가 예. 없으니 점거는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예. 저는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근로자 간의 예. 상생이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그러면은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 예.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 쟁의 대상인 내용과 예. 쟁의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예. 사실은 본 그 원청업체 입장에서 자기 근로자가 아닌 다른 하청 식구들이 근로자라는 와서 거죠. 막 그냥 거기를 들어와도 예. 괜찮고 그다음에 정례고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다 엄격하게 예.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거 합법적인 것도 반대해도 괜찮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막 그냥 섞어찌개식으로 다 그냥 섞어버리고 예. 도대체 뭐 어디가 합법이고 불법인지조차를 법안이 스스로 자기 모순을 만들어내면 저런 식으로 법 만들면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 위헌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예. 기업 공동체 내에서 아까 이미자 의원님 예. 말씀하셨지만 기업 공동체 내에서 노사 그리고 기업과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을 하고 예. 협업을 해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서 기업이 굴러가지 한쪽에다가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균형은 깨지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균형을 좀 깬다. 노사관계 균형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덧붙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임혜자 전 행정관께요.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찬반 의견 주시고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네, 저도 당연히 반대하고요.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 노동자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쌍용차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예. 사실은 그들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이 예.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안 이름이 참 예쁜데 노란봉투법 그동안은 굉장히 노동관계법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좀 들고 예.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름처럼 이 내용 안에도 예.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행이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경우를 그 적용을 하지만 예. 소송 가액의 한도를 법에서 그렇죠. 그런 제한을 경우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고 특히나 경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때는 결국은 고통은 노동자나 서민 약자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런 그 쟁의 행위 예.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회에서도 의견이 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기국회 시즌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는데 아마 이거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찬반 의견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많은 절차들이. 일단 이렇고요. 다음은 잠깐 뭐 패널분들께서 언급하셨는데 해외 사례 좀 해보죠. 해외도 비슷한 고민을 이미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테니까. 자, 여기 뭐 각 나라별로 있는데 여기 뭐 나라가 잔뜩 있네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뭐 이런 건데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를 소개했는데 프랑스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쟁의 대상의 정리해고 포함. 요번에 법에 여기 들어갔죠? 근데 여기 프랑스는 하고 있대요. 그리고 1982년 배상 청구. 그러니까 여기도 뭐 불법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놓는데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외국 사례가 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위헌이 나올 수도 있다.
프랑스는 정리해고는 포함됐는데 배상 청구 관련돼서는 위헌 제한이 나왔군요. 영국 갑니다. 여기는요. 노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여기 상한액이 좀 주목됩니다. 이게 좀 최근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이 최대 16억 우리 돈으로. 요거는 요새 우리나라는 좀 액수가 많잖아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제한을 뒀대요. 그리고 일본 갑니다. 여기 보면 정당성 상실 쟁의행위 민형사상 처벌 대상. 일본은 좀 엄하게 이걸 보고 있고요. 독일도 불법 행위자 해고 처분 가고. 여기도 강합니다. 여기 사측의 어떤 권한이 강한 거죠. 일본이나 보면.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할 만한 거죠. 우리나라가.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두 분께 다시 질문 드릴 텐데 우선 먼저 이매자 전 행정관께 타협 여지는 없는 거죠. 일단 그 법안 내용 정리한 부분 3가지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 중에 지금 보면은 폭력 파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나라가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해. 이건 손해배상 대상이다. 근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른데 이번에는 여기도 손해배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은. 자, 근데 법에 불법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이매자 전 행정관께. 이 차라리 법안 내용을 불법이 아닌 걸 확대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노동계측이나 민주당에서 나온 말은 이게 파업을 하다 보면 쉽게 불법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너무 좁다. 합법인 그 범위가. 그러니까 차라리 합법 범위를 넓혀서 불법이 아니게 많이 좀 만들어주고 차라리 그렇게 규정해 놨지 않은가.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타협책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법안 내용에 불법이란 말 자체가 주는 억압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은 노란봉투법에 그 보면 월 200만 원 하청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겠죠. 굉장히 잔인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과연 그 용어와 그 용어가 포함하는 내용 자체가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창형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넓혀주는 방안하고 아까 영국 사례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좀 상한을 둬서 제한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법이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번 불발이 된 법입니다. 여당일 때는 왜 통과 안 시키시고 야당이 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사실은 정의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약간 거드는 모양새가 됐죠. 거드지만 그때는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떻게 야당 되더니 조금 전체적으로 기업의 커뮤니티, 기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지금 없어져거나 힘들어져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법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깨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게 균형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대상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가 제한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럴수록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옛날에는 다 불발시켜 놓더니 야당 되고 나서 갑자기 정의당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이걸 통과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고 나서 잘못되고 나면은 나몰라라 할 텐데 이 부분이 글로벌한 기준에도 어긋나고 전체적인 균형도 깨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님 말씀 보니까 타이밍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은 타협의 여지 없다. 강하게 반대한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협 당연히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지금. 그 기업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많고요. 자, 김건학 소장님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한 1분 드릴게요. 이 말씀하세요. 법안이 사실은 다시 살아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중공업 지금 파업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몇몇의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액수의 지금 거기가 하청, 그렇죠. 원청. 원청인데 관계가 하청에 되는 이제 거죠. 노동자들에게 예. 엄청난 이제 많은 그 배상을 지금 액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노동을 쟁의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올와 나띵이 아니고요. 예. 이거 타협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새 영역을 봤지만 이게 그냥 개정안이지 예. 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맞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예. 노동자와 사측의 이익을 그래도 조금 더 감안해서 수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건 예. 무조건 돼라고 얘기를 하면 타협점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보 획득이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양보도 하고 획득도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가야죠. 자, 이번 뭐 내용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아까 기사에도 있었죠. 이게요, 정의당에서 굉장히 주도하고요. 민주당이 약간 도와주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두 정당, 야당에 다 있지만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로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